암행어사 김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순천 아랫장 우리 상인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 걱정이 되고요. 혹시 여기 와주신 우리 여기 와주신 분들 가실 때 꼭 맛있는 마늘, 무, 양파 뭐 많습니다. 시금치, 당근 꼭 좀 많이 사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 순천의 아랫장이 어마어마 크고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 순천에 오실 때마다 꼭 들리셔가지고 싱싱하고 맛있는 우리 채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기자님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우리 송광에서도 멀리서 우리 고향 선배님들도 와주시고요. 또 우리 시민들 또 친구들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국회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예,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꼭 맛있는 거 잘 사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출마 선언문. 이재명과 함께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은 통합해서 이순신 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해야 합니다. 순천 정치를 확 바꾸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입니다. 오늘 제가 순천 아랫장에 기자회견을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민생 해결이고 이곳이 바로 민생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랫장은 순천 시민뿐만이 아니고 여수 광양분들까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순천, 여수, 광양 통합의 상징이기도 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직 동원을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오실 분들만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추석에 현수막으로 첫 인사를 올리고 10월 7일 어머니 계시는 송광면에 전입신고를 하고 순천 시민들께 인사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1월 1일 새벽 해맞이 행사에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새벽에 나타나서 시민들께 인사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1년여간 사거리, 오거리,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피켓을 들고 서명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열심히 한다라는 칭찬도 들었지만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쓴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낌없이 해주신 당원들과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치외교과를 졸업하고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서울시의원을 할 때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출마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돕기로 한 것이 첫 인연이 되었고 2022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비서실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 특별 보좌역과 민주당 중앙위원,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순천시 기본사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태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던 제가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
출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천민주당, 호남민주당에 대해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기득권화되고 비민주적이고 무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민주당, 호남민주당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첫째,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둘째,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하여 이순신 특례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셋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사회로 가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당의 혁신에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전환 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과 경제 부분, 국민들과 기업의 고통이 너무나 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5위였던 수출 대국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수출 200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계부채는 GDP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으로 실적이 40% 감소했습니다. 청년 벤처 투자액은 42% 줄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고용이 가장 많은 곳이 벤처 창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2%대에서 3%로 끌어올리려면 가장 먼저 연구기술 개발 R&D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했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해야 되고 미래형 SOC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소비 진작을 시켜야 합니다. 소비 진작으로는 지역 카페 예산을 늘려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출은 상환 연장해야 되고 이자는 감액해줘야 소비가 진작됩니다. 신성장 동력 미래 투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되고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 벤처 창업 분야를 대출, 우리나라는 청년 벤처 기업인들에게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 대출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쉽고 좋지만 제가 선진국 외국 가보니까 투자 방식으로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대출보다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나눠갖고 실패하더라도 기업인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만 갖고 있으면 선진국들은 투자금을 모아줘서 어떤 창업이든 하기 좋게 실패하더라도 본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출 보증 방식에서 투자 유치 방식, 공공기관 국가가 투자 자금을 모아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태펀드가 이미 있습니다. 국가에. 이 정부가 모태펀드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를 줄여버렸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민주당과 함께 모태펀드 창업투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산업고속도로가 우리나라를 많이 발전시켰듯이 지금은 AI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진흥형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우리 생태도시인 순천에 RE100 산업단지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돕기 위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 줘야 합니다. 가계에는 임시소비세 세액 공제를 신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세, 가스요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금리 인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독일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교통은 무료로 할 시대가 되어 옵니다. 우선 청년, 노인들에게라도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세 대상자의 12%만이 월세를 세액공제 받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기부금 공제처럼 올해 세제 혜택을 못 받으면 2월에서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부금 공제는 돼 있는데 월세를 내는 서민들한테는 2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월세 공제도 2월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15가지 민생 경제 대책이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함께 이런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순천, 여수, 광양은 각자 도생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시로, 명칭도 이순신의 브랜드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이순신 시로 통합해서 도약해야 합니다. 세 도시를 합하면 인구가 70만 명이 됩니다. 예산은 3조 9,800억, 약 4조 가까이 됩니다. 이순신 시는 기초 우리나라 단체 중에서 수원시, 용인시 등을 이어서 통합을 하면 인구 규모 전국 10위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창원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순천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수, 광양은 더 아래에 해당됩니다. 세 도시가 합해서 전국 10위권으로 도약합니다. 이순신 특별시로 도약하면 순천, 여수, 광양 경전철과 공항을 연결하고 보수 교통체계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단일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와 순천, 여수, 광양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대학 간 연계를 확대할 수가 있고, 인구 증가로 지금 세 도시가 합하면 70만 명이지만 100만이 되면 특례시로 승격해서 광역도시 시도의 권한과 재정의 권한을 일부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 대상자도 훨씬 확대되고 국책 사업을 유치할 수가 있고 국제 행사도 자체적으로 유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도시를 통합한 이후에는 특례시 100만 인구를 더 모아서 100만 특례시로 승격하면 도시 이미지 상승 효과, 경제 유발 효과, 고용 확대 효과, 특례시 효과 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순천시는 생태문화 경제의 인류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은 첫 번째 에코폴리스 센터를 설립해서 생태 문화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리특구, 알리100 산단을 유치해서 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유일무이할 정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있어서 과거 군사 독재가 총칼로 국민들을 유린했듯이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온통 틀어쥐고 심지어는 민간인 대통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검찰 독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야 합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법관들의 퇴임 후 변호사 수임, 취업, 개업 가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제한, 유사 업무를 못하게 민간으로 회사를 취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위공직자들이 3년으로 있는데 이 법관들만 그것도 취업은 할 수가 있고 변호사로 바로 개업은 되고 자기가 나왔던 법원에 검찰청에 거기 재판만 수임을 1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은 바로 합니다.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3년간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검찰 판사들도 사실은 3년간
그 변호사 업무를 제한을 시켜야 비리를 저지르고 차라리 나가서 변호사를 해버린 게 낫다는 생각에 검찰 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 법관을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3년간은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제한을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대통령과 검사, 판사 등은 반드시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저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검사 탄핵 반드시 저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사회가 최고의 민생대책입니다.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줬을 때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주택, 중산층도 30평형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오스트리아는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입니다. 시세의 반값으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기본주택을 보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금융입니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무이자로 모든 국민에게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오히려 부자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이자도 싸게 해주고 어려운 서민들은 대출도 어렵고 금리를 더 비싸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에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무이자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기본 대출, 기본 금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급전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나라 많습니다. 반드시 기본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비용 고율 정치와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도 너무 돈 많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 들지 않는 정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소신이 있고 가치 철학이 뚜렷하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너무나 그 제도가 많이 정착돼 가고 있다가 최근에 현수막이 다시 돈 정치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2개씩, 2주일에 2개씩 달고 1년 내내 달면 약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돈이. 근데 저희들 같은 도전자들은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해서 또 못 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과 정당의 위원장들이 유리한데 예전에는 현수막 제한이 똑같이 쓰는데 지금 제한을 현직들에게 풀어놓으면서 거의 1억 이상의 현수막 정치를 하면서 저희 도전자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총량제로 제한해야 합니다. 대전환 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은 AI, 디지털, 탄소 중립 생태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장 출신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2032년 대입을 보는 2028년 중3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첫째, 2032년 대입 관련 미래교육 전면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폭, 교권, 학생 인권 관련은 법이 아닌 공동체행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고교 학점제를 정상화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시, 정시, 시험제도에서 수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정상화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순천대 공공의대를 유치하겠습니다. 지방형 고교 학점제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섬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여섯째, 지방형 고교 학점제와 방금 했고요. 일곱째, 지금 어떤 학교는 텅텅 비어 있고 어떤 학교는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재배치하지 않고 새로 재개발되는 곳에 계속 학교만 짓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남아 돌아가고 있고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중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서면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 고등학교가 원래 중학교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는 시내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빈 학교들이 있습니다. 비진 않았지만 학생 수가 아주 적은 곳으로 이사를 오게 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지역학교를 다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정치인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당대표, 총리, 도지사
삼선 국회의원까지 한 이낙연 전 대표님, 민주당을 이용만 하고 배신하며 분열시키고 윤석열에게 정권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민주당을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당장 멈추십시오. 평생 벼슬자리 하나 없이 평당원으로 평생을 지켜온 당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그만하시고 더 이상 이낙연은 분열 책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정치가 혼탁해진 것은 소병철 현 국회의원님과 서가번 전 국회의원님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소병철 국회의원님은 민주당 순천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원 시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등 검찰 독재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가번 전 국회의원님은 왜 출마하시는 겁니까? 시대 정신과 가치 철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태 정치 더 이상 안 됩니다. 손은모 변호사 소각장의 대안과 해결책을 내놓아 주십시오. 손 변호사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소각장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반대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옮긴다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과학적인가 안전한가를 먼저 따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에 있든 다른 지역에도 가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나쁜 것이니까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이 갈등과 지체가 지속되다가는 2029년까지 소각장을 완성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변호사는 이제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보다는 과학적이고 안전한가에 집중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기를 바랍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밝히십시오. 현수막 줄이자고 해놓고 여전히 저보다 현수막이 많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닙니까? 이성수 진보당 위원장님, 시원시원한 현수막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현수막은 돈 정치입니다. 진보당은 왜 이리 돈이 많습니까? 당비로 개인 홍보를 위해 쓰는 것이 맞습니까? 현수막 비용을 밝힐 의사는 없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들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사실은 박수를 보내고 함께 선의의 경쟁을 끝까지 해보자고 응원을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있던 서울 성북구청장님의 선거 개소식 때 식사 대접한 사건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20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순천 시민들께도 이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한 새로운 정치, 민생 경제를 해결하고 순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선의의 경쟁, 저비용 고효율 정치로 국민들에게, 순천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말씀을 했는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자님들, 또 시민들, 특히 우리 순천 아랫장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상인님들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치 끝까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 암여사 김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순천 지역구 2개 꼭 끝까지 잘 유지해서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현지 국회의원들이 빨리 이걸 정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만 어느 구역이 좋냐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지 우리 도전자들에게 빨리 알려주지 않고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